안녕하세요, 송소리입니다. 이 살다 보면은요, 뭔가 첫인상은 좀 별론데, 그래서, 아유, 저 사람 좀 그렇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뭔가 만나면 만날수록, 야, 이 사람 진짜 진국이구나. 내가 좀 이 사람을 잘못 판단했구나.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농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딱 처음에 신었을 때, 야, 이거 뭐야? 신발이 왜 이래? 이러다가도 뭔가 신으면 신을수록 은근히 괜찮아서 자꾸 손이 가게 되는 그런 농구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들고 나온 바로 이 나이키의 르브론 22 같은 경우에도 그런 농구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요거 착화 리뷰를 찍기 위해서 처음 신었을 때는 별로였어요. 별로였어요. 뭐 너무 피팅도 헐겁고 전체적으로 아무튼 별로야. 쿠션도 잘 안 느껴지고. 야, 이거 뭐야? 무슨 21만 9천 원짜리가 왜 이 모양이야? 물론 뭐 가격은 조금 내리긴 했지만 어쨌든 나이키의 가장 플래그십 모델에 속하는 최고 선수의 시그니처인 르브론 22 처음 신었을 때는요 그냥 별로였어요. 야, 이거 오랜만에 잘 됐어. 요즘 기분도 안 좋은데 오랜만에 악평을 쏟아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뭔가 신으면 신을수록 야, 이거 은근히 괜찮은데. 이러니까 역시나 이 나이키에서 가장 좋은 그런 기술들을 다 때려 넣은 신발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나이키의 간판 선수인 르브론 제임스의 시그니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좋은 건 다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가격도 비싸고. 자, 역시나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은근히 또 괜찮은 구석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자, 물론 추천이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처음보다는 조금 나름대로 괜찮은 면이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했지 끝까지 보셔야 그래서 추천인지 과연 빵농도 가능하고 막 대회까지 신고 뛸 만큼 그 정도의 농구한지는 끝에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나이키의 벌써 22번째 모델이네요. 나이키의 르브론 22 착화 리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사이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디자인적인 어떤 그런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시간 관계상 또 따로 설명드리기보다는, 항목별로 하나하나 설명드릴 때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이즈는요, 자, 르브론 22 같은 경우에는 EP 버전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팔볼이 넉넉합니다. 공간감, 이 전족부 쪽에, 이 토박스 쪽에 공간감이 나름대로 괜찮다. 자, 다만, 자, 이제 첫 번째 디자인적인 어떤 그런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딱 보시면 앞이 좀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새끼발가락과 엄지발가락 쪽이 이렇게 좀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처음에 이제 딱 신으면, 길들이기 전에 딱 신으면 조금 좀 불편합니다. 야, 이게 뭐지? 신발 모양을 왜 이따위로 만들었지? 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뭐 조금 좀 길이 들면은 괜찮아진다. 처음에는 놀라실 수 있어요. 놀라실 수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놀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앞이 조금 좀 뾰족한 모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발볼러 분들은 처음에 새끼발가락 쪽이나 엄지발가락 쪽 다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금방 길이 든다. 생각보다는 금방 길이 들어서 통증이라든지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자, 그래서 발볼로, 저처럼 발볼로이신 분들도 저는 정 사이즈를 일단은 추천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발볼 자체는 좀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토박스의 공간감도 넉넉한 편이에요. 다만 이제 문제는 피팅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좀 밀착감은 좀 떨어지고 어퍼의 재질도 두꺼워서 좀 달라붙는 맛은 좀 떨어지고 신발을 구겼을 때 공간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건 또 피팅 때 한번 제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발볼로 기준 사이즈는 좀 넉넉하게 나왔으니까 그냥 정 사이즈 하셨을 때도 금방 또 길이 듭니다. 처음에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금방 또 길이 들어서 통증 같은 거 없이 잘 신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만 이제 길이가며 다른 나이키 농구와 정 사이즈에 비해서 아주 조금 길게 나온 것 같아요. 아주 조금. 많이는 아니고 다른 정 사이즈에 비해서 길이감은 조금 길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보통 발을 가지신 분들, 보통 발볼 또는 칼발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 사이즈 했을 때는 좀 너무 헐겁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 다운도 가능할 것 같다. 물론 저는
정 사이즈를 추천은 드립니다. 추천은 드리는데 정말 이 취향, 내 취향은 타이트하게 신는 거. 발끝까지 닿는 게 좋아. 아주 꽉 맞는 게 좋아. 하시는 칼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반 다운도 가능하니까 그거는 이제 좀 취향껏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사이즈 추천은 발볼러, 보통발까지는 정 사이즈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피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브론 시리즈는 지금 딱 이렇게 보시다시피 르브론 20부터는 전형적인 로우컷의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20대는 완전히 코비스러운 그런 로우컷이었고요. 디자인 자체가. 그 다음에 21에 가서는 조금 이게 로우컷인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다시 22에 와서는 좀 더 로우컷스러운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역시나 이 르브론 시리즈다 보니까 형태는 로우컷이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신발 자체가 뭐랄까 굉장히 묵직하고 투박합니다. 아주 좀 단단해 보입니다. 마치 탱크같이. 요즘 시국에 좀 탱크라는 말은 쓰면 안 되겠죠. 아무튼 뭔가 좀 굉장히 이 단단하고 투박해 보여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딱 봐도 이런 어퍼의 재질 같은 게 굉장히 두툼합니다. 두툼하고 뭔가 좀 뻣뻣하고 묵직하다. 자, 이렇기 때문에 어퍼의 이런 재질 때문에 피팅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발을 넣었을 때 전체적인 피팅은 괜찮습니다. 다만 처음에 이제 발을 딱 넣으시면은 조금 좀 헐거워요. 힐슬립이 느껴질 정도로 처음에는 좀 힐슬립이 느껴질 정도로 어퍼가 좀 굉장히 두껍다 보니까 이 구겨질 때 발을 이렇게 접을 때나 구겨질 때 좀 투박한 맛이 있는 거죠. 처음에 길이 안 들었을 때는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막 힐슬립도 느껴지고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신으면 신을수록 전체적으로 느낌이 점점 발에 달라붙는다. 내 발 모양에 맞게 잘 구겨진다. 그리고 어퍼의 재질이 두껍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조금 푹신한 느낌의 피팅을 제공한다.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제가 이제 저번에 리뷰했던 사브리나 같은 경우에는 어퍼의 재질이 워낙에 얇기 때문에 피팅은 레깅스처럼 쫙 달라붙지만 다만 너무 얇아서 뭐랄까 부드럽지만 푹신한 맛은 없다. 레깅스 같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렸다면 요건 이제 우리 겨울철, 한겨울철에 덮는 그 두꺼운 이불 있죠. 두꺼운 이불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발에 덮은 것처럼 아주 좀 두툼하고 푹신하다. 다만 문제는 어퍼가 조금 뭐랄까요? 좀 두꺼운 도화지처럼 좀 뻣뻣하고 워낙에 두툼하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발을 구겼을 때 전체적으로 밀착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까 제가 사이즈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발을 접었을 때 군데군데 톱박스 쪽에 이게 잘 안 구겨지니까 워낙 두꺼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는 이렇게 앞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구겨지면서 밀착감이 좀 떨어져서 공간감이 생긴다. 이런 거를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디자인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 앞에는 슈레이스가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깥에는 구멍이 3개 뚫려 있죠.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20 같은 경우에 하나 뚫려 있어요. 굉장히 발목 쪽이 안 잠겼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물론 이제 끈을 좀 어떻게 좀 달리 묶으면 해결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보다 신발 자체를 평가해야 되니까 굉장히 저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안 잠겨. 여기가 안 잠겨. 로우컷의 생명은 이 복숭아 쪽, 주변이라든지 힐컵 쪽을 얼마나 꽉 잡아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코비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르브론 20은 그게 너무 약했어. 근데 21에 와서는 그게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표현을 빵농도 가능하다. 드디어 대회도 신고 뛸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르브론 22에 와서는 이 위쪽 이 슈레이스 홀이 3개나 밖으로 뚫려 있습니다. 자, 근데 그다지 뭔가 좀 더 여기를 꽉 잡아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워낙에 어퍼의 재질이 두꺼워서 그런지 그다지 여기에 그런 어떤 압박감, 뭔가 꽉 잠기는 이 기능은 부족하다. 조금 좀 아쉽다. 물론 신다 보면 처음에는 이 마지막 슈레이솔 쪽이 잘 안 잠기더라고요. 길 들기 전까지는.
그래서 막 힐 슬립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졌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길이 들고 어퍼가 부드러워져서 내 발에 맞다 보니까 이제는 마지막 끈을 꽉 잠그면 그나마 힐 슬립도 거의 없어지고 한 90% 사라집니다. 한 10% 남아요. 10%. 그리고 발목 쪽도 어느 정도 잠기긴 하는데 그 뭔가 10% 정도가 아쉽다. 이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끈 같은 경우도 하나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끈도 바뀌었죠, 지금. 저 르브론 21 같은 경우는 뭔가 그 두꺼운 우리 그 줄다리기 할 때 쓰는 그런 끈처럼 생겼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납작하고 조금 넓은 형태의 끈으로 바뀌었습니다. 요런 끈 같은 경우가 저는 좀 더 선호해요. 왜 그러냐면 좀 더 끈을 꽉 잡아 당겼을 때 더 눌러주는 뭔가 더 압박을 잘 해주는 그런 느낌이 나서 저는 이 끈을 더 선호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약간 이런 넓은 끈이 지금 르브론 22도 뭔가 이렇게 좀 락다운 눌러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끈도 잘 풀리지는 않으나 워낙에 어퍼의 재질이 좀 두꺼워서 그런지 처음에 길들이기 전까지는 이 끈이 마지막 끈까지 이렇게 꽉 잠기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끈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끈을 묶으려고 살짝 손을 넣는 순간 약간 툭 하고 풀려요. 이 끝부분이 길들이기 전까지는 툭 하고 풀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복숭아 쪽 부분을 꽉 물어주는 느낌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힐 슬립도 좀 느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으면 신을수록 내 발에 맞춰져서 꽉 잠기니까 조금 더 끈을 신경 써서 몇 번을 그냥 풀었다 조였다 꽉 묶으시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처음 신으시고 피팅이 정말 그지 같다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길들이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뭐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피팅은 전체적으로 좀 포근한 느낌, 두툼한 느낌이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재질이 워낙에 좀 두껍고 뻣뻣한 재질이다 보니까 발에 좀 구겼을 때, 접었을 때 밀착감은 조금 떨어져서 군데군데 공간감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한 90% 정도는 발을 잘 잡아준다. 굳이 점수로 따지면 잠김 정도, 이 발의 밀착감 잠김 정도를 굳이 점수 10점 만점으로 따지면 그래도 7.5점 정도 이상은 줄 수 있다. 신으면 신을수록 피팅이 개선된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뭐 피팅은 저는 크게 불만족한 점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취향의 차이는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한번 잘 참고해서 신어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팅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쿠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르브론 시리즈는 나이키의 어떤 그런 플래그십 모델답게 나이키 최고의 선수의 모델답게 이 에어에도 항상 쿠션에서 신경을 쓰는 그런 라인업이죠. 그죠? 그런 라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요. 전족부 쪽에는 줌 터보가 쓰여졌다고 하고 이 후족부 쪽에도 역시나 줌 에어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 줌 맥스 에어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그 두께도 뭐 13mm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작과 쿠션 세팅은 똑같습니다. 미드솔 같은 경우에도 쿠실론 2.0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풍성한 줌웨어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이론적인 스펙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족부, 후족부 다 줌웨어가 쓰여 있습니다. 요 중족부 쪽에는 새들 구조라고 해갖고 여기가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 있어요.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전족부, 후족부에 각각 줌웨어가 삽입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미드솔도 쿠실론, 아주 부드럽다고 하는 쿠실론 2.0으로 되어 있는데 느낌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딱 신으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줌웨어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다만 역시나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신으면 신을수록 길이 들수록 뭔가 이제 피팅도 더 맞아지니까 이 발 자체가 밀착감이 생기니까 뭔가 좀 신발이 내 발을 잘 눌러주겠죠. 발에 잘 맞아지니까. 그래서 그런지 길이 들고 나면 그때부터는 쿠션이 어느 정도 느껴진다. 다만 그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어떤 물렁이는 꿀렁꿀렁 막 띠용띠용 올라오는 꿀렁이는 이런 줌웨어가 아니고 뭔가 그냥 통통 튕겨지는 통통 요 정도. 이게 줌웨어가 있구나. 세게 누르면 그 부분에 줌웨어가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만큼만 그 정도만 느껴진다. 어떤 그런 물침대처럼 물쿠션 그런 느낌보다는 반발력 위주의 통통 튀는 많이도 아닙니다. 요 정도입니다. 통통 요 정도만 튀는 그런 느낌의 줌웨어 세팅이다.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미드솔도 그렇고 에어의 양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갈라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신발을 딱 신으면 느낌이 두툼합니다. 굉장히 두툼해요. 우리 왜 스테이크 굉장히 이렇게 두툼하잖아요. 스테이크 먹을 때 두툼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스테이크 위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인데, 굽기 정도가 또 중요합니다. 이 스테이크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레어를 좋아하는데, 세련됐죠? 레어를 좋아합니다. 근데 르브론 20 같은 경우가 레어처럼, 두툼한 스테이크의 레어처럼 굉장히 물렁이고 꿀렁했다면, 요 르브론 22 같은 경우에는 굽기 정도가 미디엄 웰 정도? 미디엄보다도 조금 더 웰던 쪽에 가까운 그 정도의 느낌이다. 스테이크, 웬 스테이크 얘기냐고요? 오늘 한번 드셔보세요. 미디엄, 와이프분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르브론 22의 쿠션을 좀 느껴봐야겠으니까 그 스테이크 사다가 미디엄 웰로 좀 구워봐. 내가 한번 좀 눌러보게. 이렇게 하시면은요, 네, 프라이팬이 날아오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내가 사다 구워 먹으면 되죠. 뭐.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였고, 그 미디엄 웰 정도, 그러니까 너무 부드럽다기보다는 조금은 좀 단단한 가운데 통통 튕기는 그런 세팅이다. 이 정도 제가 쿠션 느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접지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 르브론 22 같은 경우에는 접지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접지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결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뭐 지상고라든지 안정성, 뭐 통풍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신었을 때 지상고요, 굉장히 높게 느껴집니다.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지상고는 굉장히 높지만 딱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적으로 보시면 아웃솔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좌우에, 전족부 쪽의 이 좌우의 넓이도 좀 뭔가 굉장히 넓어요. 둥그렇고 넓기 때문에 이 좌우 안정감이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지상고가 굉장히 높지만 좌우 밸런스 안정성이라든지 앞뒤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상고가 높으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키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자, 그래서 지상고는 분명히 높은 편에 속하지만 그래서 그 지상고, 르브론이 항상 이 지상고가 문제였어요. 지상고가 높은데 불안정하니까 신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번 르브론 22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작도 그랬지만 이번 22도 좌우 밸런스 안정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무게 배분도 굉장히 묵직하고, 전체적으로 좀 묵직하고 무거운 편에 속하는 농구하지만 뭐 좌우, 그 다음에 앞뒤 이런 무게 배분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었을 때 조금 묵직한 느낌은 있지만 그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진 않는다. 그냥 우리가 묵직함과 무거움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무거운, 실제 어떤 그 농구의 무게는 무겁지만 신었을 때 불편하지 않다. 묵직한 정도로 다가온다.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물론 이제 가벼운 농구는 아닙니다. 당연히 뭐 사브리나 같은 가벼운 농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통기성 같은 경우에는 이 어퍼의 재질이 이렇게 딱 보시면 통풍 시트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 자동차의 통풍 시트처럼 되어 있는데 모양만 이렇고요. 통풍은 되지 않습니다. 통기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다. 이 정도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뭐 무게는 또 묵직한 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 나이키의 가장 최고의 선수, 플래그십 모델의 라인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디테일은 굉장히 괜찮다. 디테일은 괜찮은데 투머치한 부분이 있다. 안 그래도 좀 묵직하고 무거운 신발인데 요런 것들, 요렇게 무슨 뭐 플라스틱 같은 걸 덧댔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인솔입니다. 인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인솔에 발 뒤꿈치 쪽에 이렇게 보면 오버로크가 돼 있어요. 오버로크가 보통 무슨 이렇게 스티커 재질로 프린팅이 이렇게 돼 있어서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우리가 왜 많이 신으면 그 부분이 나이키 수옷이라든지 뭐 코비 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벗겨져 나가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버로크를 해놨어요. 이렇게 천으로 된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길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을 때마다 이 뒤꿈치 부분이 미끄러워요. 뒤꿈치 부분이 계속 뭔가 꺼끌꺼끌 걸리고, 꺼끌꺼끌 그 느낌만 좀 걸리적거리면 괜찮은데 실제로 미끄럽다. 그래서 프리미엄 모델답게 뭔가를 좀 굉장히 고급스럽게 하려는 건 알겠는데 너무 투머치해서
불편한 점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런 뒤에 무슨 이렇게 끈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사인처럼 붙여놨는데 이런 부분은 뭐 디자인적인 요소니까 다만 좀 너무 좀 투머치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은 좀 있다. 조금 더 무게를 가볍게 하는 추세인데 요즘 추세가 이런 점은 조금 좀 뭐랄까 좀 아쉽지 않나. 그 정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 나이키 르브론 22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 괜찮은데 그럼 과연 빵농용으로도 추천할 수 있겠느냐? 21만 9천 원 주고 사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분명히 처음보다는 은근히 괜찮아서 자꾸 이 르브론 21을 저는 신게 되더라고요. 신게 되는데 단 하나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릴 이 접지입니다. 접지 패턴 자체는 뭐 사방팔방 이렇게 막 갈라져 있는데 이 접지 패턴 자체는 크게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단단한 그런 재질에 속하고요. 뭐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원인을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미끄럽습니다. 역대 제가 신은 것 중에 아디다스 농구화를 포함해서 가장 미끄러운 신발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접지가 10점 만점에 최초로 1점짜리가 나왔습니다. 10점 만점에 1점입니다. 접지 점수가. 자, 그래서 너무 미끄러워서 이 신발 자체가 나름대로는 은근히 매력이 있어요. 은근히 매력이 있고 또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생각보다 예쁩니다. 신었을 때 예뻐요. 실물이. 근데 너무 미끄러워서 신을 수가 없다. 이 농구화를 신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트에서 안 미끄러지려고 신는 겁니다. 안 그럼 뭐 축구화를 신고 뛰지 뭐. 그죠? 안 미끄러지려고 신는 농구화인데 미끄럽다. 이러면 농구화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아무리 제가 이제 좋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실제로도 괜찮아요. 이렇게 좀 좋은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접지는 포장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10점 만점에 1점이고요. 그래서 빵농용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가격으로 치면 나중에 아울렛에서 최소한 50% 이상. 그럼 꼭 추가 세일을 해. 50%에 추가 25%꼭 추가 세일을 해. 아울렛에선. 그때 사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포지션적으로는 가드도 신고 뛸 수는 있다. 피팅이 나름대로는 괜찮다. 신으면 신을수록. 그리고 센터분들. 요즘 추세가 센터라고 해서 뭐 하이탑, 미드컷 이런 농구화를 신는 추세가 아닌데 센터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골밑에서 격한 몸싸움도 하고 무게도 기본적으로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브리나 같이 너무 얇은 농구화를 신을 수는 없어요. 코비도 그렇고. 자, 그런 분들에게 센터분들에게 요즘 추세에 맞게 좀 로우컷을 신고 싶으시다면 그래도 이 르브론 22가 괜찮은 선택은 될 것 같다. 뭐 밑에다가 콜라를 바르면서 뛰면 되니까요. 그죠? 뭐 어쨌든 미끄러우니까 그거를 좀 잘 생각하셔서 르브론 팬들이시라면 방 안에 이렇게 좀 관상용을 하나 놔두는 것도 괜찮겠죠. 뭐 아무튼 그 정도의 농구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끝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날씨가 이제 굉장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을 유의하시고 농구할 때 몸을 많이 푸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 부상을 당하실 수 있으니까 항상 부상 없이 진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조금 좀 일이 있어서 바빠서 댓글을 일일이 지금 다 달아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요.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언젠가는 꼭 달아드릴 겁니다. 시간 내서 꼭 달아드릴 테니까요. 댓글도 앞으로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나이키의 르브론 22 착화 리뷰는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곧 다음 농구하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